자, 오늘은요, 물의 세계를 지배해온 아주 놀라운 생명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류와 양서류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비슷할 텐데요. 그런데 만약 어떤 물고기는 육지에서 걷고 심지어 나무에도 오를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이 녀석, 짱뚱어입니다. 지느러미로 걷고 피부로 숨을 쉬고 삶의 대부분을 땅 위에서 보낸다니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척추동물들의 세계,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짱뚱어처럼 이렇게 특이한 생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그러니까 약 4억 7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최초의 어류가 등장했던 바로 그 시대로 말이죠. 이게 바로 프리테라스피스라는 초기 어류 중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가 아는 물고기랑 완전 다르죠? 턱뼈도 지느러미도 비늘도 없고요. 대신에 단단한 보호판이 온몸을 마치 갑옷처럼 방패처럼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모습으로 고대 바다를 누비면서 작은 생물들을 먹고 살았던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바다는 점점 더 위험한 곳이 됩니다. 둔클레우스테우스 같은 무시무시한 포식자들이 등장했거든요. 이 녀석은 길이가 거의 5m에 달했는데 이빨 대신 날카로운 뼈판으로 상어까지 으스러뜨릴 정도였대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턱의 진화입니다. 이게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턱이 생기면서 어류는 그냥 먹이를 주워 먹는 존재에서 대본기 바다를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포식자로 거듭난 어류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화의 속도를 높입니다. 고대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중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뭐랄까 궁극의 생존 도구 키트를 갖추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어류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몇 가지 숫자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2만 5천.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어류의 종수인데요. 지구상의 모든 척추동물 그룹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다양성이죠. 다양성뿐만이 아닙니다. 속도도 엄청나요. 도스치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109km에 달합니다. 유선형 몸에 강력한 꼬리까지. 이건 뭐 물속을 달리는 슈퍼카나 다름없죠. 그리고 강력한 방어 능력도 갖췄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어 있잖아요. 복어의 독, 테트로도톡신은 청산가리보다 무려 1200배나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독 때문에 복어가 아주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고급 식재료라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하지만 뭐니 해도 어류의 가장 위대한 혁신은 바로 아가미 아닐까요? 물이 입으로 들어와서 혈관이 빽빽한 아가미를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만 쏙 빼내서 쓰는 거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게 효율적인 호흡 시스템이죠. 감각 능력은 또 어떻고요? 특히 상어 같은 일부 어류는요, 우리한테는 없는 6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렌치니 기관이라는 건데 이걸로 숨어있는 먹잇감 근육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까지 감지해내요. 이건 뭐 몸에 초정밀 레이더를 달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물속에서 완벽하게 적응했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극적인 사건 중 하나가 일어나거든요. 바로 어류 중 일부가 물밖, 육지애로의 위대한 도약을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바로 양서류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과정이 화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3억 7,500만 년 전에 틱타알릭을 보연요. 어류인데도 손목뼈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후 아칸토스테가에 이르면 아가미는 아직 있지만 완벽한 다리와 발가락이 나타나죠.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육지를 딛는 튼튼한 다리로 변해가는 그 과정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과 육지, 이 두 개의 삶을 살았던 조상의 유산은 지금의 양서류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개구리의 변태 과정이죠. 물속에서 알에서 깨어나 아가미로 숨쉬는 올챙이가 다리가 돋고 폐가 생기면서 육지 생활을 하는 성체 개구리가 되잖아요. 이 기적 같은 변화가
바로 그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개구리랑 두꺼비도 자세히 보면 차이가 뚜렷해요. 개구리는 피부가 촉촉하고 점프하기 좋은 긴 다리를 가져서 물가에 주로 살고요. 두꺼비는 피부가 더 건조하고 걷기 편한 짧은 다리를 가져서 땅 위 생활에 더 잘 적응했죠. 물에 얼마나 의존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진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수억 년에 걸친 진화의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 인간의 역사와도 만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류와 양서류는 인류의 문화 그리고 생존과 아주 복잡하고 깊은 관계를 맺어왔거든요. 신화나 전설 속에서도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신이 변신한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여기 보이는 아홀로틀의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아즈텍 신화에서 죽음이 두려웠던 신이 물속에 숨기 위해 마지막으로 변신한 모습이 바로 이 아홀로틀이었다고 해요. 물론 현실적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경제적으로 어류는 정말 거대한 글로벌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 차트만 봐도 중국, 노르웨이, 태국 같은 나라들이 상업 어업으로 얼마나 큰 돈을 버는지 알 수 있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식량이자 일자리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방식은 아주 다릅니다. 한쪽에는 손그물이나 낚싯대를 쓰는 소규모 전통어업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소나 같은 첨단 기술과 거대한 그물을 동원해서 바다를 싹쓸이하는 대규모 상업어업이 있습니다. 규모부터 기술, 목표까지 모든 게 다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아주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수억 년 동안 온갖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남은 이 놀라운 생명체들이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거든요. 특히 양서류는요, 과학자들이 환경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고요. 그 외에도 환경오염, 그리고 항아리 곰팡이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그 수가 재앙이라고 할 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양서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류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리 상어는 이미 북해에서 자취를 감췄고요. 코스타리카의 할리퀸 두꺼비는 질병 때문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급 캐비어 때문에 페르시아 철갑상어가 무분별하게 잡히고 별미라는 이유로 홍머리 롤렉이 개체수가 급감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지 않나요? 이 생명체들은 수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의 수많은 대멸종을 이겨내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우리 인간에게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